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이승철 수석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새해 인사해 주시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경기도의 이승철 의원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잦은 폭설과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1년 의원님의 각오가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저희 한나라당이 소수당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그 당리당략에 막혀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지만은 그래도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한나라당은 이러한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도민이 원하는 정책, 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민주당과 대화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그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투쟁도 불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올 한 해에도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석 부대표시기 때문에 더욱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 여당으로서 한나라당, 또 한편으로는 소수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를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지난해 저희가 예산 처리한 과정에서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 편성으로 도내 초등학교의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심의한 예산안을 그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당략에 의해서 서민 예산, 또 일자리 예산, 교통 그 개선 예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난도질한 점이나 보복적 예산 삭감을 한 점은 분명히 의회 정치를 후퇴시킨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를 또 평가를 해보셨는데요. 그 8대 의회는 7월에 출범한 이후에 그래도 적지 않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그런 갈등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올해 여소야대 전국에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원칙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 8대 의회 출범 이후 원구성에서부터 사실 의회 파행을 거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원구성은 당연히 그 의석 비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독식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종 그 조례 심의나 예산 그 심의 과정에서도 한나라당과 충분한 논의 같은 협의가 없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그 밀어붙인 그 정치 행태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의회 운영의 그 기본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원칙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대화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양보와 조정을 이끌어낸다면 원만한 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민주당과 대화 타협도 양보와 조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구제역으로 경기도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 궁금한데요. 어떤 대응 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본 구제역은 그 전파 속도가 사실 매우 빨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축산 농가에게도 모두 다 재앙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그 피해만 보더라도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월 19일 그 안성 현장을 다녀왔는데 참으로 그 처참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질병 발생에 따른 대응 체제도 세계의 흐름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산농가에 대한 자가 방역 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또한 해외 입출국을 하고 있는 축산농민들에 대한 철저한 위생 소독과 그 취적 관리로 해서 빈틈없는 그 방역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가축에 대한 그 무차별한 살처분 대신
질병 가축에 한정된 그 선택된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그런 새로운 그 방역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도내 그 피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또 신속히 지급하도록 도와 정부에 촉구하였고, 또한 도 차원에서 그 피해 축산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지원 조례를 재정키로 하였습니다. 가축 질병에 대한 그 방역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축산물이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회 차원의 대응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직접 가보셨기 때문에 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수원이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이 현안 문제 중 하나가 경기도 청사의 광교 신도시 이전 문제일 텐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경기도청사 그 광교 신도시 이전 문제는 현 청사가 노화가 되어갖고 유지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또 전임 도지사 시절에서부터 도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정책의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 또는 그 도민의 그 신뢰를 위해서 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아마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 청사는 실용적이고 분수에 맞게 알차게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화청사란 비난에 밀려서 건설 규모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청사라는 것은 최소 50년 이상을 바라보고 지어야 하는데, 몇 년 후 공간 협소로 증축이나 만약 개축을 또 할 경우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시설이나 내구재를 호화나 또는 그 고가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해 11월 그 19일 정기의회시 그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도청사 이전에 대한 도지사의 그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도에서 청사 이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재검토 중이며, 현재 그 내부적으로는 당초대로 이전 방침을 재확인하고 예산평선 준비 등 그 후속 작업들을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연말에 기자간담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직접 언급하신 바가 계십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의 도청사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청사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고 지금 그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금산 유난히 춥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그 많은 폭설로 인해 교통 불편은 물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조금씩 더디게 진행되고는 있고, 국가 유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 대기업 등에서 많은 투자와 고용 산출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정성과 관심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의 용기와 재기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며칠 후면은 아름다운 우리 명절이 돌아옵니다. 어려운 이웃을 좀 돌아보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가지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미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m coming home to you. I'm alive.